배포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영찬 부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 소속 국민의힘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최민규 의원입니다. 2021년 꽃같은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학생이 교육부 집계 기준으로 148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자살하는 학생 148명 중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을 원인으로 숨진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주변을 둘러보며 학교폭력과 사이버 불링으로 못 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렇게 숨진 학생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학생 2명이 연달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학생은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신고한들 뭐가 달라질까? 또 다른 학폭 피해 학생 부모님은 내 아이가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 봐 매일매일 노심초사하며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피해 사실을 알려 공식 절차를 밟더라도 해결되는 게 없을 거라는 좌절과 고통이 읽힙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우리 제도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피해 학생의 고통을 헤아리는 엄정한 대처와 지원 확대 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폭력 신고 현황을 보면 2020년 1592건에서 2022년 7613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연령대를 살펴보면 지난 2년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겪은 사례가 고등학교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현황에서도 2020년 25,903건에서 2022년 62,052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겪은 사례가 3.8%와 0.9%로 고등학교 0.3%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체상의 언어폭력 말고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생각보다 폭이 넓습니다. 이러한 학교폭력이 엔데믹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저연령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사실은 이제 그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고 또 엔데믹 이후에도 특히 이제 엔데믹 이후에 이제 학교 폭력 시민 건수가 지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역렬화돼서 네. 초등학교까지 지금 내려와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학교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학폭 문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말씀하신 게 코로나 관련해서 학생들의 어떤 공동체성이라든가 관계성의 파괴 뭐 이런 것들도 좀 엔데믹 이후에 좀 촉진 요인으로 더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단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이 지금 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보는 학교폭력 신고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은 저게 정확한 수치인지 제가 볼 때 의구심이 드는데 예. 학교폭력 실태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지금? 일단은 그 학폭 대책 자치위원회하고 교육지원청에 이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학폭의 신고가 되게 돼 있으니까 그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폭이 신고된 것만 이렇게 집계가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예.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이가 그 불링을 당하고 나서 예. 학폭위까지
가기까지는 중간에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단계에서 사실은 묻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 내보내신 요 숫자가 편지 같은 정확하지 것도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학교 폭력 대응 체계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눈으로 보는 학교 폭력 신고 현황 7,613건은 실제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 폭력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같은 결과는 학교 폭력 예방법 제13조 2에 의해서 2주 이상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는 경우,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등에 모두 해당되는 경미한 학교 폭력인 경우에만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무줄처럼 적용해서 학폭 시민을 거치지 않는 행위가 일선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실은 안타깝게도 신고된 학교 폭력 숫자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살 사건 원인에 학교 폭력이 정부에서 하나도 없다는 것과 예.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교육감님, 이 같은 상황이 발생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넓은 의미의 학폭이 발생하고 맞아면 학교에 맞아면 학폭 대책 자치위원회에 부의가 안 되는 뭐 아주 경미한 그러니까 충돌을 했는데 서로 그냥 웃고 끝나거나 이런 것들은 뭐 건수에 안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신고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장 자체 해결,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 자체 해결되는 경우는 이제 빼고 지역청으로 지금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걸로. 그 학교폭력법 예방법 제13조 2주 이상 진단서를 받지 않을 경우 그 1주 이상은 폭력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자체 종결 조건입니다. 요 저 네 가지 조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예. 자체 이 종결 조건이 예. 우리 교육감님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저런 학교 폭력이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 조건에 지속적이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저런 정도의 경미한 범위 내에서 이제 화해 종결이 가능한 거죠. 그런 근데 걸 그렇지 않은 학교장이 결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학생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학폭법상에서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자체 종결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피해자 그래도 뭐 우선주의라고까지 아니면 피해자의 국회에서- 의사를 좀 존중하는 국회에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안건 올라온 거 있으시죠? 예, 그 말씀 드리셨죠? 어디 예. 국회에서 이번에 폭력에 대해서 피해자에 관해서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좀 보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지금 드릴까요, 아니면 의원님이 말씀? 아니 뭐 나중에 또 예. 저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그 늘어나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함께 고민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치유하는 인력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관님.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는 사건 은폐에 급급하고 피해 학생은 선생님과 학교가 얼마나 잘 처리해 줄지에 대한 믿음도 부족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피해 학생들은 숨어 있거나 자신의 상황을 홀로 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신고하고 나면 가해자들이 나중에 보복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신고를 망설이는 학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실상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신에게 나을지 몰라 속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피해 학생이 어렵게 살이 용기를 내서 학교 폭력을 신고하더라도 대부분 학교 자체 해결로 사건을 종료하고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냥 아까 그 두 건 예시한 그런 요인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범죄적인 행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법적 그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이 경우에도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력감을 느껴서 이게 신고할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래도 이제 심각한 학폭 사안이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지금. 그 교육청 자료 보시면은 2020년 학교 폭력으로 신고된 건수가 7,613건입니다. 근데 학폭위까지 그 가는 건수는 2,813건입니다. 예, 실질적으로는 37%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2021년도도 신고 건수가 5,423건이고 심의 건수는 1,954건. 그러나 이마저도 같은 학력 폭력에 대해 위원회마다 징계 수위가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학교 폭력 심의위원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관련 자료를 영상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네, 일단 학교 폭력 사건이 접수가 되면 학폭위를 꾸린 뒤에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각각 필요한 조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위원회마다 내리는 징계가 천차만별입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수긍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연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이 서울에서만 1,200여 건의 학폭위가 열려 이 가운데 1,015건이 학교 폭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피해 학생이 1,200여 명, 가해 학생은 1,600여 명에 이릅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정된 사건 위주로 자세히 보면요. 이 76.3%는 같은 학년 학생, 그리고 8.5%는 상급 학년 학생이 가해자였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이나 성인 같은 이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사건도 2.2% 있었습니다. 이 폭력의 유형은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의 비중이 각각 50.4%와 45.6%로 높았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 24%, 이 성폭력도 17.6%에 달했는데 이 대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폭력이 조합된 형태였습니다. 가해 학생 3명 가운데 2명은 이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 1호에서 3호 사이에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과 실제로 분리가 이루어지는 7호 학급 교체와 8호 전학은 각각 1.8%, 2.1%였습니다. 이 골절이나 뇌진탕, 의식 소실과 같은 중대 상해가 명시된 사안도 18건 있었는데 단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6호 이하의 처분이었습니다. 징계 수위는 위원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2년 동안 성추행과 성적 행위를 강요한 사례는 6호 출석 정지 처분을, 2달 동안 성추행한 사건은 8호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실에서 바지를 벗겨 수치심을 준 사안에 3호 교내봉사와 1호 서면 사과로 징계가 엇갈렸고, 선배의 지시로 친구들을 채팅방에 초대해 인증번호를 받아낸 행위에 한쪽에선 학교폭력으로 다른 한쪽에선 강요에 의한 행위여서 학폭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골절 상해는 2호부터 6호, 전치 4주 정도의 비슷한 피해를 입힌 경우도 4호부터 6호까지 징계 수위가 들쭉날쭉했습니다.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부모님들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솜방망이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언어폭력에 대해 기분의 문제일 뿐 심리적 정서적 피해는 없다. 불특정 다수에게 한 성희롱은 개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통계기법을 적용해 분석했더니 특히 성추행과 성희롱, 위협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더라도 징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약속하고 있지만 어떤 위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 징계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는 고무줄 처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 그 영상에서도 나오지만은 그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예. 어떤 심의위원을 만나냐에 따라서 똑같은 건으로 징계가 틀려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예. 입장에서 이 전문위원들을 무슨 기준으로 뽑는지 제가 뭐 그건 알아보지 않았지만은 예. 각 학교에 이런 잣대를 정확하게 제가 그러니까 대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뭐 부족함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요. 그런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전문가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법률가는 되게 들어 있습니다. 법률가는 들어 있고 또 의사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인사, 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교사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인 심의자들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차제 좀 그 구성이나 이걸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고해도 학교 폭력으로 신고 접수되지도 못하고 학교 자체 해결도 제대로 되지 않아 그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발생했는지 또 다른 영상을 보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학생의 부모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어져 온 SNS상에서의 비방과 집단 따돌림이 주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학로 한쪽으로 작은 추모 공간이 자리했습니다. 지난달 8일 집단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교 1학년 A양을 추모하기 위한 겁니다. 숨진 A양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왕따와 학폭을 주도한 학생들과 같은 중학교에 진학했고 이후 학교 안에서 가해 학생과 계속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폭력을 제가 정식으로 접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모든 학폭 피해자들 다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또 다른 학교 폭력과 또 다른 왕따 SNS상으로 그러면서 그 모멸감, 굴욕감 이걸 또 견뎌야 됩니다. 문제는 고통받은 사람은 있지만 그걸 입증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A양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물리력에 의한 폭력이 아닌 SNS, 그것도 주로 익명 앱으로 이루어져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A양이 죽기 직전 직접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자살 암시와 함께 가해자의 책임까지 명시했지만 고통의 정도를 증명할 A양이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물리적인 피해와 어떤 물리적인 피해로 인한 고통의 척도를 정량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죽어도 자살해도 뭐 입증할 사람이 없으니 어렵다는 거예요. 어버이날 부모 곁을 떠나버린 A양. 학폭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사건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남겨진 가족들은 여전히 확대 재생산되는 A양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에 또 한 번 고통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면입니다. 교육관님, 세상에 나온 지 14년밖에 안 된 아이가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외로웠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영상 속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신고도 못하고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만 전전긍긍하며 피해를 참아내고 고통을 감내해야 했겠습니까? 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절차와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피해 학생을 지키지 못한 것일까요? 위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혹시 교육감님 그 학교폭력 신고에 현재 반영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뭐 저희도 뭐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또 책임감도 느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건 동작구 관내 부분인데 지금 학교 차원에서 뭐 학폭위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뭐 의원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건이 이제 5월 건이고 사실 4월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은 이제 자살 시도를 하다가 이제 뭐 운명을 달리하지는 않아서 다행인데. 그 일선 학교에서 사건 은폐 급급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상처받고 치유하는 거는 굉장히 뒷전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예. 이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괜찮은 듯 보여도 폭행은 몸과 마음에 큰 상흔을 남긴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들추기 힘들다고 무조건 덮어두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상처는 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번 사건 관련 기사를 보고 유사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를 사전에 배부해드렸습니다.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이버 불링이나 집단 따돌림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이 더는 없기 바란다는 심정으로 학부모는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잠시 일부 편지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사전에 드렸기 때문에 교육관님 읽어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자 보호자가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예.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예, 뭐 사실 너무 안타깝고요. 이제 이게 이제 최근의 양상이 지금 아까 그 학교 폭력의 유형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신체 폭력이나 좀 명시적인 언어 폭력에서 이제 사이버 폭력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은밀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아이들끼리 단톡방은 또 프라이버시가 또 보장돼야 될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그 이 학생이 느낀 무력감 같은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 공간에서 은밀한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든가 그 뭐 단톡방을 뭐 감옥 같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기존에는 접했지 못했던 양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책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법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지점도 있고 이제 이 경우도 사실은 이제 학폭으로서 이제 입증을 법적으로 접근하면 또 굉장히 복잡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돼 있고 뭐 계속 이제 이걸 보완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완한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피해 학생의 학교 폭력 사례를 그 단순히 아이들 간의 갈등과 해프닝만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체계적이거나 확실한 그 대응 방안을 하지 않는 채 학교장 선에서 마무리하고 사건을 축소함으로써 학교 폭력으로 신고 접수도 되지 못한 채 제대로 된 심의를 절차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피해 학생은 2차 피해를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행을 당한 것은 내 의지가 아니지만 그 폭행의 흔적으로 앞으로 시달림을 당할지 아니면 상처를 딛고 치유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의지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들에게 반드시 사전 도움과 사전 치유가 필요합니다. 교육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선배 동료님 여러분, 오늘 시정 질문한 내용과 관련하여 본위원이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자료 등을 검토하여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소송 등에 관한 법률 지원 그리고 피해 학생 결석 등에 대한 가정학습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정례에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본위원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적절한 그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서 부디 학교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꼭 잘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